안녕하세요. 해양수학 및 실습 수업 5번째 수업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제 리뷰부터 하도록 할게요. 과제 04-1번이었죠. 1부터 100까지 한 행에 10개씩, 한 열에 10개씩 이렇게 10 곱하기 10의 행렬을 만들고 이제 1번, 2번, 3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슬라이싱 또는 인덱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아마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렬 A를 만들어 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A를 이렇게 1부터 100까지의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의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쉐이프를 이용해서 10 by 10의 행렬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게 10 by 10의 이런 행렬 A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로순으로 성분들이 먼저 채워져요. 그러면은 1, 2, 3 이렇게 쭉쭉쭉 순서대로 가겠죠. 즉 제가 원래 원했던 행렬 A의 반대예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힌 모양의 행렬 A가 나와요.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였죠? 트랜스포즈였죠. 이렇게 전체 행렬을 이용하면은 이렇게요. 전체 행렬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저희가 원했던 행렬 A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번인데요. 1번은 숫자 자체의 값보다는 이렇게 위치를 이용하여서 슬라이싱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해줬고요. 뭐 보시면은 두 번째 행부터 여섯 번째 행, 그리고 다섯 번째 열, 딱 이 1번이 되죠. 2번은 그냥 간단하게 77 이상인 숫자들을 찾는 거였잖아요. 위치를 이용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잘려 있어가지고 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덱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덱스에 조건을 넣어준 후에 그거를 A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이제 전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수를 찾아내는 방법이었잖아요. 똑같이 이용을 했어요. 나머지를 찾아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그 성분들을 찾아서 이거를 인덱스에 넣어준 후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11의 배수들, 11, 22, 33 해서 99까지 나올 거예요. 이번 거는 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과제는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를 직접 읽어보고 처리를 해본 그런 경험이 되었겠네요.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자, 음, 인천 조이 관측소에서 관측된 그 데이터들이 한 달씩 이렇게 총 12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제가 드렸죠. 이 중에서 본인의 생일이 속해 있는 그 달의 데이터를 찾아서 이렇게 읽으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읽고 난 다음에 조위, 수온, 염분 그림을 한 그림창에다 이래서 플러스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됐는데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를 읽어야겠죠? 데이터를 읽을 때 제가 상대 경로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하셨으면 별 어려움 없이 코드가 돌아갔을 텐데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좀 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거나 꼭 다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코드를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fopen을 이용해서 파일을 연 다음에 이 fid를 넣어서 텍스트 스캔을 이용해서 이제 또 데이터를 읽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분명 여러분들은 그냥 한 따옴표 안에 데이터 폴더를 넣고 슬래시를 해준 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일을 폴더 문을 열어준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을 찾아서 이렇게 읽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또 다른 게 들어가 있죠. 다른 변수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코딩을 할 때 맨날 똑같은 코딩을 좀 비슷한 코딩을 하다 보면 뭐 데이터 처리를 한다 하면은 이렇게 폴더 안에 뭐 데이터 폴더가 항상 있겠죠. 저도 뭐 A 사업 아니면 B 연구 아니면 연구할 때 쓰는 뭐 데이터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저도 그래서 뭐 앞에 부분을 좀 똑같이 이렇게 통일을 해주고자 input 폴더라는 변수를 제가 넣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폴더 이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 데이터를 이름 없이 그냥 별표로 이용해서 한 번에 읽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읽혀요, 한 번에. 그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뽑아내서 뭐 스트럭처 파일로 돼 있는데 그거에서 뭐 이름을 뽑아내서 그거를 이용해서 뭐 포문을 돌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께서 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읽었고요. 이제 인풋 폴더는 이 그 인풋 폴더에 들어가는 그 폴더명만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따로 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그 타이틀이나 뭐 이런 거 했었을 때 기억나시죠? 변수랑 스트링을 같이 묶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괄호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준 겁니다. 별건 없어요. 그냥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을 거예요. 이제 텍스트 스캔인데, 텍스트 스캔도 뭐, 그냥 뒤에 이제 포맷 스펙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됐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가르쳐 줬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먼저 열어서 읽어보시고 이거에 맞게 해주셨으면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셀 형식으로 데이터가 읽혔을 겁니다. 총 4개의 데이터가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변수로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하고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 채점은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께서 제발 포문을 쓰셨기를 바라는데요. 포문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먼저 총 몇 개를 그려야 하죠? 이렇게 3개죠. 조이, 수원, 연분. 데이터가 3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포문도 총 3번을 돌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J는 1땡땡3으로 1부터 3까지 돌리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보통 여기 인덱스는 i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이 변수는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아무렇게나 해줘도 상관없는 거 이제 아시죠? 그러면 이제 포문으로 몇 번 돌릴 건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제가 서브 플랫으로 그림을 한 번에 그리라고 했었으니까 각 그림에 대한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이 서브 플랫을 이용할 건데 먼저 총 3행 1열의 틀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3
3,1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여기가 각 플랫이 들어가는 위치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썼던 J를 그대로 써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문이 처음 돌 때는 여기 처음에는 3,1,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위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이제 플랫인데, 어차피 이 라인 스펙 부분은 다 똑같잖아요.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되게 쉽게 이렇게 포문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데이터를 이렇게 중괄호 해서 j 플러스 1 이렇게 해준 이유는요, 처음에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셀로 4개의 데이터들이 받아졌다고 했잖아요. 얘는 데이터 1, 2, 3, 4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변수를 지정을 해줬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 변수를 지정을 해서 이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포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데이터에 이 숫자만 바꿀 수 있게, 그래서 그냥 이걸 이용한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면 변수를 굳이 이렇게 설정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저는 그냥 추가를 해줬고요. j 플러스 1을 하면은 처음에 j가 1일 때 서플럿은 3,1,1이 되고, 데이터는 1 더하기 1이니까 2의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바로 이 조이 데이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3,1,1 자리에 조이 데이터를 그리겠다라고 이 두 줄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돌고 난 다음에 2가 들어갈 때는 3,1,2의 자리에 데이터 3, 즉 수온의 그림을 그리겠다. 염분도 마찬가지겠죠. 다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냥 이 원리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이제 그림은 이렇게 대충 나왔을 거고, 이제 각각 라벨링을 할 건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각 그래프에 이렇게 Y 라벨이 다 다르죠. 이 라인 스펙 같은 경우에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됐는데, Y 라벨은 다 이렇게 달라요. 그쵸? 이거를 포문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 건데요. 먼저 이 레이블 리스트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걸 셀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이 중괄호를 이용하시면은 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식의 데이터들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을 돌릴 때 굉장히 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각 Y라벨을 들어갈 스트링을 넣어 줄 거예요. 먼저 C레벨, 그 다음에 C Temperature, Salinity. 그러면 이 라벨 리스트는 그냥 별거 없어요. 1 곱하기 3, 뭐 셀 형식 1 곱하기 3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3개의 성분이 들어있는 그냥 셀 형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처럼 마찬가지로 라벨 리스트에 중괄호를 해주고, 여기 숫자를 각각 넣어주면은 1을 넣어주면 이 C레벨, 2를 넣어주면 이 C 템퍼러처, 뭐 3을 넣어주면 솔리니티, 이 스트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Y 라벨은 라벨 리스트다. J가 1이었으면은 여기 1이 들어가니까 C레벨이 나오겠죠. 이렇게. Y래, J가. 그리고 J가 2면 C 템퍼러처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올 거고, 3은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라벨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Y라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문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좀 쉬운데, X라벨과 타이틀이 조금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X라벨은 여기 이렇게 맨 밑에만 있고,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if문을 이용해서 엑스라벨에 관한 조건을 걸어주고 타이틀에 관한 조건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서브 플랫을 그렸을 때 타이틀을 모든 곳에다가 다 넣어버리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올 거예요. 엑스라벨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는 타이틀을 입력을 해줘라. 그러면은 j가 1일 때 그림을 다 그리고 라벨까지 한 다음에 쭉 넘어갔는데 if문이 나오네. 3, 난 아니야. 넘어가고 1. 그러면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반대로 2 넘어가고 3, 이제 3이 됐을 때 또 이 위치에다가 그림과 라벨을 해주겠죠. 근데 이 부분이 또 나와요. 나 3인데? 그럼 엑스라벨 넣어줘야겠네. 그럼 엑스라벨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명령을 수행했고 이제 다음 if문으로 넘어가서 j는 1, 나 아니야, 패스. 그럼 마지막으로 end를 찍으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번에 했던 그 for문과 if문 사용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쵸? 똑같은 원리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과제 리뷰를 마치기 전에 제가 과제를 내드리면서 이제 예시로 참고를 하라고 제가 대충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과제를 채점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12달의 그림을 다 그렸는데 그 코드를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할까 했지만 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추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다,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뭐 오픈 채팅방이나 메일, 뭐 쪽지 등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코드를 뭐 드리던가 할게요. 뭐 더 나아가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 싶으면은 나중에 뭐 실시간으로 월요일 또는 금요일 그 질문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은주 조교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번 날 잡고 설명을 해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워볼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배워볼 내용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두 번째 과제를 하시면서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바로 날짜 데이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읽었을 때 날짜를 뭐 이렇게 따로 날짜 형식으로 읽지는 못하고 뭐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도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트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읽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스트링으로 돼 있는 뭐 년, 월, 일 뭐 이런 형식으로 된 그 날짜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진정한 날짜 데이터가 되는 건데요. 먼저 데이트 넘버입니다. 이거는 데이트 넘버의 줄임말로요. 0년 1월 0일. 되게 어렵죠. 0년 1월 0000년 1월 0일을 기준으로 며칠이 지났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수로 나타내서 하나의 숫자 값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크게 하나의 숫자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루 기준의 데이터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정수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소수점으로도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날짜 데이터가 이제 10분 초까지 포함하고 있으면 소수점으로도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00시까지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각을 하셔서 12시에 내셨어요. 그 다음 자정이 아닌 정오에 내신 거죠. 그러면은 며칠이 늦은 거예요? 0.5일이 늦은 거죠? 24시간 중에 12시간이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시분초를 다 표현을 해줍니다. 시분초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거를 다 초단위까지 다 나타내줄 수 있어가지고 한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때, 날짜 데이터 전체를 처리해야 될 때 굉장히 편하고요. 시계열로 예를 들면 이번 과제처럼 뭐 여기가 데이트예요. 시계열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편해요. 그때 보통 데이트 넘을 이렇게 플랫에 데이트 넘 그리고 수온, 템퍼러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가 완전히 시계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데이트 100인데요. 이거는 데이트 벡터를 줄임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데이트덤 같은 거요. 이거를 연, 월, 일, 시, 분, 초에 각각 따로 이렇게 벡터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덱싱 같은 걸 할 때 예를 들면 2020년 8월 데이터만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때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데이트 100 변수에서 두 번째 열이 8인 조건으로 인덱스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인덱스를 그냥 그대로 그 데이터나 변수에 넣어주면은 적용시켜주면 그 8월인 데이터들만 쭉 나오겠죠. 이 예시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다 스트링으로 들어와 있던 거를 데이트넘을 사용하면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나와요. 이게 2020년 8월 1일은 아까 말했던 0000년 1월 0일부터 73만 8,004일이 지났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백은 이거를 이용해서 또 그리게 되면은 이거를 따로 뭐 안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이거를 이용하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그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시면 2020년 8월 1일 0시 0분 0초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이렇게 벡터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계열 그림을 보통 저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 애초에 그냥 이렇게 데이트를 읽을 때 다 미리 이렇게 끝내주고 시작합니다. 저는 뭐 그냥 이게 편해서 그렇고요. 이 정도면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다시 그림 꾸미기로 넘어와 봤는데요. 각 축에 이 눈금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틱이라는 게 그래프의 눈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프 축에 그 눈금 값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먼저 문법을 보시면 이 x틱스, 즉 x축의 눈금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겠다. 뭐 시작과 끝을 설정을 해주고 어떤 간격으로 나눠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데이트 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시계열로 된 그림을 그릴 때 이 x틱스와 같이 사용을 하는 명령어인데요. 데이트 틱을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어떤 축인지 뭐 x틱스에 이제 시계열이 들어가면은 여기 x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 y틱스도 가능해요. y틱스는 이제 y축에 관한 눈금이겠죠. y축에 뭐 시계열이 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y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축인지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나타낼 건지 이거는 뭐 연, 월, 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건지 아니면은 뭐 월과 일만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건지 아무튼 뭐 이런 형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keep ticks와 keep limits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배웠던 x ticks와
저번에 배웠던 X 리미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해준 다음에 데이트 틱스를 이용하였을 때 얘네에서 설정한 그 값들을, 그 설정들을 그대로 데이트 틱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트 틱을 사용하실 때 x틱스와 x리미트를 여러분들이 보통 설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에 두 개념들에 대한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좀 빠르게 넘어가 보면은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날짜 데이터는 처리를 안 해줬죠. 그러면 이거를 플랫에다가 쓰지 못하니까 그냥 이 조이 데이터만 이렇게 넣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리드오는 해줬는데 뭐 아무런 축에 관한 설정은 안 해줬네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나올 건데 여기 셋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자면은 이 GCF 이게 현재 피규어란 뜻이에요. 이 피규어에 대한 설정을 그냥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 컬러는 흰색으로, 그럼 이렇게 흰색으로 되죠. 여러분들은 아마 회색으로 나올 거예요. 유닛들을 다 뭐 노멀라이즈드 해주고 일반화 해주고 그 다음에 막 아우터 포지션 0.1, 0.1, 0.4, 0.5 이거는 여러분들 모니터가 있을 때 이 피규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나타내 주는 건데 이거는 뭐 딱히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나 그래프를 좀 예쁘게 꾸미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매트랩에 이렇게 뭐 셋에 관한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용을 하셔서 검색을 해보셔서 구글링을 하신 다음에 뭐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예시로. 네, 방금 전에 똑같은 그림이 어떻게 탈바꿈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데이터를 읽을 때 날짜 데이터를 이렇게 같이 처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날짜 데이터를 X축에 놓고 조이 데이터를 이렇게 Y축에 넣어서 X축은 날짜, Y축은 C레벨 뭐 이런 시계열의 그래프를 그리게 했습니다. 이제 축 설정으로 바로 가볼 건데요. 먼저 X틱스로 눈금의 시작과 끝 그리고 간격을 설정을 해줬어요. 이게 8월 데이터니까 데이트 덤의 첫 번째면은 8월 1일이겠죠. 마찬가지로 end는 8월 31일일 겁니다. 이거를 이제 5일 간격으로 여기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5일 간격으로 둥금을 설정을 해준 거고요. 여기 끝부분에서 end 이 8월 31일에서 플러스 2를 해준 이유가 틱 설정을 할 때 끝부분을 딱 맞게 설정을 해주면 이게 가끔씩 마지막 눈금을 좀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1일 또는 2일 정도 이렇게 여유를 줍니다. 여백의 미라고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럼 그림을 그릴 때 9월 눈금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X 리미트입니다. 저희는 그림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그릴 거니까 X 리미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X축에 데이트 넘이 들어갔잖아요. 데이트 넘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막 그 70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한 값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만 넣었을 때 이 눈금 값이 막 70만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를 데이트 틱을 이용해서 알맞은 포맷으로 바꿔줄 겁니다. X축이죠. 그 다음에 포맷.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맷을 아니죠. 월 그리고 1만 표현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M은 일단 월이고 D는 day 1이에요. 1. 이건 월. 근데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거는 한 자릿수도 두 자릿수로 나타내게 이런 식으로 08 아니 뭐
07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저는 다 통일되게 둘둘의 형식을 띠게 나타내 준 거예요. 뭐 이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m 다시 d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뭐 8 다시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했더니 짜잔 하고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저번 주 과제로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강의를 잠시 멈추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부분만 고치면 되니까 그대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주로 할 내용인데요. 바로 3차원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저번에 플랫을 이용해서 2차원 그래프를 계속 그려왔었죠. 자, 이번엔 3차원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제공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운을 받으신 후에 처리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먼저 여기는 그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정선해양 관측 자료인데요. 이렇게 위치도를 보시면 대한민국 주변에 이런 식으로 정선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 관측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선이 뭐 예를 들면은 이 107 이걸 가져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선이 있어요. 뭐 여기 이렇게 정점이 있겠죠. 이 각 점들이 다 정점인데요. 이거를 다 수심별로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행렬로 나타냈을 때 여기는 정점이고 이건 하나의 정선이에요. 107이라는 정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뎁스가 되겠죠. 뎁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꽉 채워서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3차원이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아무튼 이 데이터를 한번 받아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링크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서해 307 뭐 이거는 그냥 전체로 냅두시면 되고 2019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검색을 하셔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처음 받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엑셀 파일을 읽는 법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텍스트 스캔밖에 안 배웠는데 엑셀 파일도 텍스트 스캔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CSV 형식으로 저번에 배웠던 그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 형식 기억하시죠? 이 형식으로 저장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시면은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다들 아시죠?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파일명을 좀 보기 편하게 라인 307 뭐 2019 10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여기 밑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들이 나와요. 거기서 CSV라는 형식을 찾아서 다운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요. 제가 항상 뭐 과제를 하든 뭘 하든 실습을 하든 데이터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데이터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전처리는 완료된 거예요. 자, 그럼 이쁘게 전처리를 완료한 우리 데이터를 한번 읽어볼 건데 어디서 많이 본 명령어죠? 당장 저번 주에 했던 텍스트 스캔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 텍스트 스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을 건데 제가 데이터를 읽는 코드를 짜기 전에 메모장으로 한번 데이터를 열어서 확인을 먼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고 코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 이 설명 부분은
헤더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다 삭제를 시켜줘야겠죠. 저희가 쓸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쭉 세보면은 총 9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헤더라인스는 9라고 설정을 해줬고요. 이 델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SV 파일로 해줬잖아요. 저장을 따로 해줬잖아요. 그럼 당연히 콤마가 되겠죠. 자, 이제 포맷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별의 별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읽을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제가 수온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온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종류들을 쭉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온이 있죠.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온을 읽기 위해서 앞에 데이터들을 어쩔 수 없이 다 읽어줘야 돼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맞게,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쭉쭉쭉 해서 각자 다 맞게 입력을 해준 뒤에 이 뒤에 데이터들은 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나 많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명령어를 사용해 줍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별이 매트랩에서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땡땡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명령을 쓰시면은 이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셀에다가 그냥 다 모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 없는 애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이 슬래시가 그 쉬프트 옆에 있는 슬래시가 아니고 저번에 배웠던 이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원 표시 있잖아요. 이거라서 이거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사용했던 포맷이 총 10개거든요. 이 해역부터 수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애들까지 다 세보면 총 10개예요. 이거를 이 텍스트 스캔 파라미터에 바로 써버리면 이 코드가 되게 길어지겠죠. 그럼 좀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맷이라는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씁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훨씬 간단해지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읽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총 10개의 각각 알맞는 형식의 셀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뽑아가지고 각각의 변수로 설정을 해줄 건데요. 저번에 배웠듯이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정점, 경도, 수심, 수온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각각 맞는 이 번호가 있겠죠.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변수에다가 다 받았는데요. 각 변수들을 열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벡터로 나올 거예요. 다들 해보셨죠? 뭐 1 곱하기 몇, 1 곱하기 몇의 형식으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저희가 다운받은 데이터는 3차원 데이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정점이 있고 수신별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데이터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3차원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일렬로 중구난 방식으로 쭉 있으니까 이걸 이쁘게 이런 식으로 행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지금 그렸던 그림이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건데요. X축은 정점 또는 경도, 그리고 Y축은 수심. 3차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Z라는 이런 데이터가 또 있어요. 안에 각각 맞는 자리에 데이터들이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2차원 데이터를 3차원 데이터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틀을 짜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쭉 일렬로 되어 있는 거를 각각 맞는 자리에 이렇게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맞는 자리에 넣어주려면은 자리를 일단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아까 말했던 대로 X축 경도와 Y축 수심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처음 이제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이에요. 보시면은 일렬로 쭉 있는데 정점이 333333 뭐 이렇게 있고, 경도는 정점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 수심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 정점에서 수심별로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3번 정점에 수심별 데이터가 있는 거고, 4번 정점에 또 이렇게 수심별로 데이터가 있고, 5번 정점에 수심별로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X축에 정점을 넣고, 정점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3번 정점이고 여기가 4번 정점, 5번 정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여기 수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수심이 0, 10, 20, 30, 50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0, 10, 20, 30, 50. 그러면은 3번 정점에서 0m에 수심 0m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10m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4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쭉쭉 다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넣어주기 위한 X축은 정점 또는 경도, 그리고 Y축은 수심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unique라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일렬로 같은 위치라고 해야 되나?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쭉쭉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각 틀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이렇게 따로 빼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추출을 해줄 거예요. 이 유니크의 명령어가 뭐 하나의 이런 배열이 있을 때 여기서 고유한 값을 추출을 해주는 건데, 이 결국에 중복 값들을 다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즉, 이 정점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를 사용하면은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개의 값이 한 번만 나와요. 이 고유한 값이, 중복 값들은 다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출된 값을 여기 X축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똑같이 롱디튜드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뎁스 같은 경우에는 0, 10, 20, 30, 50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따로 추출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줘요. 쓰는 방법은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는 왜 제가 다스가 안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변수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줬었고요. 이거를 유니크한 그 고유 값들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 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뎁스의 고유값 그리고 경도와 정점의 고유값을 뽑아왔었는데, 제가 정점과 경도 중에 경도를 이용한 이유는 그래프를 그릴 때 보다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점보다 이렇게 확실한 값인 정점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6개의 수심과 8개의 경도값이 있잖아요. 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난행렬을 만들어 줄 겁니다. 난행렬을 만들어 주는 이유는 난이 아무것도 없는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준 이후에 여기 알맞는 위치에 알맞는 데이터들을 넣어주기 위해서거든요. 자, 먼저 X축이 경도고 Y축이 수심이려면 이 행렬의 차원은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될까요? 행의 개수는 Y축의 개수이고 열의 개수는 X축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렬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Y 그리고 X.
랭스는 다들 아시죠, 이제? 랭스 뎁스를 해주면은, 뭐, 여기가 6이 되고, 8이 되니까, 6 바이 8의 난행렬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결국, 이 행렬이 되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넣을 틀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틀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코드를 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한숨부터 쉬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원리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각각의 위치에 맞는 데이터들을 틀에 넣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저번에 배웠던 인덱싱을 여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후에 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의 수심에는 총 8개의 경도가 나뉠 거예요. 8개의 경도에 따른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48개의 데이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먼저 인덱스로 이제 0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찾아요. 그럼 총 이렇게 8개가 나올 거고 그 중에서 또 124.3717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48개 중에서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값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행렬을 좀 쉽게 말하면은 이 행렬에서 이거는 첫 번째 행이고 이거는 첫 번째 열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한 값밖에 없겠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맞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개의 수심에 8개의 경도가 각각 있는 거니까 포문을 처음에는 이렇게 수심에 따라서 크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 한 수심에 들어갔을 때 또 포문을 하나 넣어줘가지고 또 경도끼리 이렇게 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1부터 6까지고 이거는 1부터 8이니까 이 인덱스 뎁스가 1일 때 인덱스 론이 총 8번 돌겠죠? 그 다음에 인덱스 뎁스가 2일 때 또 8번 돌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총 48번이 도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포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럼 이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포문이 총 2개가 있었잖아요. 뎁스와 경도. 자, 이 원래 i나 j를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변수를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지정을 해줬고요. 인덱스 뎁스는 1부터 총 몇 개였어요? 아까 6개였잖아요. 6개까지 1부터 6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처음에 1 차례가 되겠죠? 인덱스 뎁스는 1이에요. 1인 상태에서 또 부분이 생겼네? 이번엔 인덱스 론이 1부터 8까지 돌 거예요. 그러면은 1인 상태에서 이 인덱스 론은 1부터 8까지 쭉 돌겠죠? 자, 인덱스 론이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덱스 뎁스도 지금은 그냥 편의상 D라고 할게요. 인덱스 뎁스도 1이고 인덱스 론도 1이에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중에서 맞는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 인덱싱 했었잖아요. 뎁스의 1, 이 뭐겠어요? 0부터 아까 75까지 있었는데 뎁스의 1이면 0이겠죠. 뎁스가 0인 조건 그리고 경도가 아까 경도의 제일 짧았던 게 뭐 134.3717 124.3717 뭐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그 경도 8개 중에서 첫 번째 제일 낮은 값이
그 데이터 중에서 경도가 제일 낮은 값인 데이터를 찾아요. 그걸 이제 조건으로 만들어주고, 이 두 개 다 true인 값만 따로 또 인덱스를 조건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 조건 따로, 그 다음 이 조건 따로예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값들은 총 8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 수심에 총 8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반대로 얘는 한 경도에 6개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쭉 있겠죠. 그 8개의 데이터와 6개의 데이터 중에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조건을 index all이라는 변수에 넣어준 거고요. 이거를 이제 넣어줄 건데, 그 틀에다가 넣어줄 건데, 또 막 이상한 if 문이 나왔어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은, index all을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를 들면 48개라고 쳐요. 근데 사실 이 서해 같은 경우에 이 수심이 0부터 75까지 있는데 바다가 평평한가요? 땅바닥이? 아니죠. 뭐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막 왜 이래? 해저면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되게 불규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측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은 수심이 깊으니까 이 데이터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수심이 얕아서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항상 결측값은 뭐라고 했죠? 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난값이 있을 수 있는데 데이터를 제공할 때 난값은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48개가 아닌 제가 기억하기로는 39개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index 5를 실행을 시켜 봤을 때 true면은 1이잖아요. false면 0이고 39개의 데이터 중에 000000 하다가 이제 딱 맞는 자리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true니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00이 되겠죠? 이거를 sum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해봤을 때 무조건 1 아니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1이 나왔다는 거는 이 인덱스와 이 인덱스를 만족하는 하나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해주는 거고, 말을 해주는 거고, 만약 이게 다 0이에요. 그럼 다 false라는 거잖아요. 이 depth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이 depth에 해당하는 데이터 중에서 공통점이 없어요. 즉, 뭐 이런 난값인 거겠죠. 예를 들면은 경도가 이 경도예요. 이 경도는 원래는 6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75m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경도 뭐 3번이라는 경도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뽑아라. 네, 다 뽑았어요. 6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depth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뽑아라. 뽑았어요. 뽑았는데 여기는 좀 비어있네요. 그러면 8개가 안 나오고 뭐 한 5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즉,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값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그런 값들이 이제 썸을 했을 때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 if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index 5를 실행을 했을 때 이 모든 값들이 0이다. 즉 난값이면은 이제 난값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기 이 명령으로 보시면은 자, 이게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라는 조건이고 반대로 이 두 조건이 같지 않을 때는 이런 명령어를 씁니다.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그 명령어 그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뜻이 결국 sum index all이 이 index all 다 합한 값이 0이 아닐 때인 거예요. 0이 아닐 때 이 명령을 수행을 해라. 0이 아니라는 거는 결국 1인 거겠죠?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렬, 아까 난 행렬 만들었었죠. 거기에 이 인덱스 탭 행의 첫 번째 행, 왜냐면 1이랑 1이었으니까 첫 번째 행, 그리고 그 열도 첫 번째 열에 그 데이터를 넣어라. 인덱싱은 저번에 해봤으니까 이 조건을 아까 저장해놨던 그 수온이라는 변수에 넣어주면은 해당하는 그 조건에 맞는 값이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그 조건에 맞는 값을 조건에 맞는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난값이 아닌 원래 있는 데이터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39개의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48번 포문이 돌 때 39번은 각자 자기에 맞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 9번은요. 썸이 0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이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없는 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난값으로 넣자. 그럼 그 자리에는 원래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난으로 넣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총 있을 때 각각 데이터가 들어가되 데이터가 없는 곳은 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녹화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설명하기가 힘들긴 하네요, 확실히.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드디어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X축은 경도, Y축은 수심 해서 각 수온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준 거예요. 네, 이게 최종 결과인데요. 제가 한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차근차근 데이터 프로세싱을 다 진행을 하셨다면 템프 매트릭스에는 수온 매트릭스에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가 적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0 부터 이렇게 75까지고 여기도 뭐 아까 124점 몇부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각각 안에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공하셨다면은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이제 그거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플랫은 2차원 그래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셔야 되거든요.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픽컬러라는 방법과 컨투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로 피규어 1, 2, 3, 4를 각각의 방법으로 이렇게 그려봤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1, 2, 3, 4로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1번, 2번, 3번은 똑같이 픽컬러인데 이제 이렇게 조건을 좀 다르게 줬어요. 이것도 나름의 파라미터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는 거다라고 말로 하기보다 그냥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플랫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페이스트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뭐 이렇게 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인터프라는 게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줄인 건데요. 이게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이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불규칙적으로 있는 거를 선형으로 쭉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중에 아마 다시 좀 제대로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뭐 인터폴레이션 이 조건을 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스무스하게 이쁘게 나오네. 마지막으로 이건 컨투어 F인데 이거는 그냥 뭐 등고선에다가 등고선을 넣어주고 그 각각 데이터에 맞게 뭐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이어줬죠. 이렇게 이거는 격자를 만들어 준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그 차이점을 아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엑시스 IJ와 컬러바 픽컬러랑 컨투어를 그릴 때 저희가 아까 그 템프 매트릭스라는 행렬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보면 분명히 난값은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 바다가 있고 여기는 해저면이니까 관측이 안 됐으니까 난값이 밑에 있어야겠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행렬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때 axis ij라는 명령어를 쳐주면 이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 줍니다. 즉 얘네도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 흰색 난값 부분들이 다 위에 가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axis ij를 넣어주면서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컬러바는 뭐냐? 이거는 이제 옆에 이 바 보이시죠? 이게 이 데이터들을 색깔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값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색깔의 기준을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완전 샛노란 게 있다 이렇게 이거는 20보다 위에 있는 값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를 나타내주는 명령어입니다. 컬러바를 안 넣으면 이게 없어요. 그냥 이 그림만 나와요. 네, 그게 다예요.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방금 전 실습을 같이 따라 하시면서 이 템프 매트릭스라는 수업 매트릭스라는 데이터를 만들었을 거고 이거를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보시고요. 뭐 DOC P컬러 또는 컨투어를 이용해서 여러 파라미터나 좀 스펙들을 다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할 때 나 이거를 사용하면은 더 이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남들과는 좀 차별화된 더 이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방금은 좀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픽컬러를 조금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이것도 간단하게 할 거니까 그냥 해보시고 그 DOC를 쳐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픽컬러를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X축, Y축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아시겠죠? 이것도 그 방법의 하나이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해줬고요. 엑시스 IJ를 하면은 이렇게 아래 위로 뒤집어진다. 그 다음에 뭐 라벨은 저번에 했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자 이제 컬러바를 좀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컬러바만 썼을 때는 그냥 컬러바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변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주려고 해요. 사실 이거 컬러바에다가 바로 점 해서 이렇게 붙여도 되긴 한데 그냥 C라고 저장을 해놓고 하면은 조금 더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C에다가 점을 붙여주시고 라벨을 붙이신 다음에 점 하고 스트링을 해주시면 이게 결국 컬러바에 라벨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벨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해주면은 이 컬러바 라벨의 이 레이블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 정도만 하고 픽컬러는 넘어갈게요. 컨트롤 F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한번 쓱 보시고 해보시기만 하세요. 이것도 그냥 똑같이 뭐 그냥 아까 했던 대로 그냥 쭉 하고 이것도 컬러바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죠.
이 부분도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예시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집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컨트F를 그릴 때 컬러바의 파라미터가 아닌 컨트F의 자체의 파라미터를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이게 막 실선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라인 스타일을 이용해서 뭐 이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 플롯 그렸을 때처럼 똑같이 이거를 조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 데이터 다음에 숫자가 갑자기 있어요. 20. 이게 뭔 뜻이냐면 어, 데이터가 예를 들면은 뭐 1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이렇게 막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색깔로 나타내겠죠? 그럼 여기가 100이고 0부터 100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뭐 0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색깔들로 각각 맞는 그 수치를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 바로 옆에 차이가 안 보이잖아요. 아, 나는 이거를 그냥 아예 단계를 쭉쭉쭉 나눠가지고 되게 극단적으로 뭐 80 이상이면은 무조건 빨간색, 무조건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요. 노란색. 그 중간은 무조건 파란색, 그 밑은 뭐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다. 그러면은 이걸 단계를 뭐 이렇게 한 세 단계로밖에 안 나눴잖아요. 그때 설정을 하는 게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들이 촘촘하게 색깔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 주변 색깔들도 촘촘하게 색깔이 바뀌겠죠. 근데 만약 이거를 뭐 예를 들면 2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 전체 데이터를 단 두 개의 색깔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스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 이 정도를 기준으로 얘는 뭐 어떤 색, 얘는 어떤 색,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이 숫자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뭐 이런 거를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 이것도 뭐 데이터의 격차? 그러니까 제일 윗 데이터와 제일 밑 데이터의 차이에 따라서 또 좀 나눠지긴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쓰셔서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예쁘다 하는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뭐 그냥 또 하나의 예시를 갖고 왔어요. 라인 컬러를 아까는 이게 다 여기 막 선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실선이든 점선이든 막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넌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컬러바를 이제 사용해서 컬러바와 컬러맵을 사용해서 컨투어의 그래프의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먼저 컬러바 여기까지는 제가 했었고, 이제 컬러맵이라는 명령어를 추가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이 디폴트는 이제 기본값 아무것도 안 넣어줬을 때, 이런 걸 설정 안 했을 때 매트랩이 임의로 지정하는 값을 디폴트라고 하는데, 이 디폴트 값이 아마 이 색깔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봤던 색깔이죠, 예시를 통해서. 근데 이 색깔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색깔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컬러 맵을 쳐준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그 테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거에 맞게 색상이 바뀝니다. 되게 신기하죠? 어, 이거에 관한 명령어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 맵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컬러 스케일. 이 명령어를 치면은 컬러바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그냥 다 해보세요. 다 해보고 이건 이쁘네, 이건 별로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과제를 하시거나 할 때 본인이 봤을 때 좀 더 이쁜 것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거고, 어,
강의를 오늘 좀 녹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 부분은 확실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완전 처음 보는 데이터도 나오고, 근데 심지어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서 뭐 처리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할 텐데, 이 코드를 이렇게 좀 제가 코드 예시를 다 이렇게 다 줬잖아요. 그거를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려고 하고, 그거를 무작정 따라라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원리를 따라가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과제 시간인데요. 이번 과제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과제는 하나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도 되게 간단해요. 아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KODC 홈페이지 처음에 링크를 드렸죠. 여기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다운을 받은 후에 아까는 수온을 읽었잖아요. 이번엔 염분 데이터를 읽어서 그냥 수직 단면도로 그리시면 되는데, 꾸미는 건 뭐 컬러 맵이나 뭐 라인 스타일이나 뭐 픽컬러를 쓰든 컨투어 F를 쓰든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해보세요. 그냥 여러 가지를 해보고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제일 이쁘다 하는 거를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이것도 언제나 똑같이 tpng -r 200 맞나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해보라는 의미에서 제일 이쁘게 해서 오는 사람은 제가 우수 과제로 선정을 해드리고, 뭐 보너스 점수를 줄까 말까 생각을 좀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상대 경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이터 다운 받을 때 이번에는 HW05 폴더 안에 HW05 데이터라는 폴더를 또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코드는 여기 있겠죠? M 해가지고 피규어도 여기 이렇게 있겠죠? 네, 이상으로 과제도 다 내드렸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코드 하나, 그리고 그림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식이면 됩니다. 총 2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출 기한은 4월 16일 자정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늦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오늘도 역시 재미없는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는데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서 막 저처럼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